안녕하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어머니는 어떻게 저랑 오빠들을 키우셨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마음이에요. 한편으론 어머니에겐 아버지란 든든한 남편이 있었으니 오히려 나보다 사정이 나으셨으려나 싶기도 하지만요. 아무튼 지금 아이도 잠들었고 괜히 제 마음도 싱숭생숭해져서 익명의 힘을 빌려 제 이야기나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남편이라고 부르자니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남편이라 하겠습니다. 남편하고는 회사에서 알게 된 사이였어요. 타 회사에서 이직을 해왔다는 남편이 저희 부서에 합류했는데 그때 제가 많이 도와줬지요. 다만 제 딴에는 남편이 낯을 가리는 게 눈에 뻔히 보여서 나름대로 잘 적응하라고 먼저 말 걸어주고 챙겨주고 했던 건데 남편은 제가 자기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알았다나요? 그러면서 실은 자기도 저에게 호감이 있었다더니 급기야는 데이트 신청까지 해왔는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싫은 티를 내자니 괜히 어색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상황을 잘 무마시켜 보려고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안에서만 보던 남편과 회사 밖에서 본 남편은 무척이나 다르더라고요. 회사 안에서는 말수도 적고 뭔가 조심스러웠다면 밖에서는 농담도 잘하고 싹싹하고 무엇보다 어찌나 애정 공세를 퍼부어댔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얼마 후부터 저는 남편과 다른 동료들의 눈을 피해 연애를 시작했는데 솔직히 그때만 해도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네요. 결혼 당시 시댁이나 친정이나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기에 특별히 큰 도움을 받은 건 없었어요. 다만 남편이나 저나 모아둔 돈은 꽤 있었기에 둘이 모은 돈을 합하고 거기다 대출까지 받으니 비록 전세긴 했어도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정도는 되었죠. 야무지고 알뜰살뜰 살다 보면 10년 안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는 마련할 수 있겠지. 그런 꿈을 꾸며 신혼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두 사람 앞에 행복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지. 이렇게 제가 영원히 남편을 증오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이는 둘쯤 낳고 싶었고 그렇기에 결혼 전에도 남편에게 몇 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요즘 너도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는 안 낳겠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둘은 낳고 싶다고. 내 아이들한테 이 세상이 얼마나 즐겁고 멋지고 아름다운 곳인지 보여주고 싶다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남편은 자기도 마찬가지라며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자 했었고요. 그런데 막상 결혼한 지 1년이 지나 제가 이제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니 남편이 꼭 아이를 가져야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서 말이죠.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발언이 어이가 없었고 급기야는 화도 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말을 바꾸면 어떡하냐고 나는 아이 없는 부부 사이라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럼 뭐 지금이라도 헤어져 줄 거냐 그러는데 그때 받은 충격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며칠 동안 저는 남편과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말이 헛나왔다 하면서도 진심 어린 사과는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예민한 여자로 몰고 갔으니까요. 그리고 전 그런 남편의 태도에 더 크게 상처를 받았죠.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래서 아이가 갖고 싶은 건데 이렇게 비참한 기분까지 느껴야 하는 건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제 신세가 불쌍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니까요.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비록 당시에는 제가 타 회사로 이직을 한 이후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 인맥이 남편 인맥이나 다름없었고 제가 결혼할 때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친정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느덧 한 달쯤 흘렀을 무렵 저는 또 한 번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비록 남편과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애아빠이니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해도 할 겸 작은 선물 상자를 사서 그 안에 두 줄로 표시된 임신 테스트기를 넣어 식탁에 올려두었어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렇게 해두면 남편들이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지르거나 감격에 눈물을 흘리거나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 와중이긴 했어도 남편도 다른 남편들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몰래 안방문 뒤에 숨어서 지켜본 남편의 반응은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그건 기뻐하는 사람도 감동한 사람도 아니고 말 그대로 좌절하고 화가 난 사람의 모습이었거든요. 뱃속의 아이에겐 미안했지만 남편이 너무 미워서 지워버릴까 그런 마음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친정부모님은 남편이 너무 크게 놀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며 저더러 임신하면 원래 기분이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법이라고 제가 오해한 거라 하셨습니다. 시부모님 또한 말씀하시길 남편이 원래 무딘 구석이 있지 않냐면서 저더러 별거 아닌 일을 크게 키우지 말라셨고요. 하지만 이후로도 남편이 보인 반응은 제가 알고 있던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아빠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고 저에게도 하루가 다르게 무심해져만 갔네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TV를 보는데 홈쇼핑에서 젖병 소독기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격이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그래서 얼른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 핸드폰을 찾는데 도대체 이 핸드폰이 어디로 간 건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남편 핸드폰은 소파 위에 있었기에 일단은 주문부터 하자는 생각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패턴으로 잠겨 있긴 했지만 연애 때부터 늘 똑같은 패턴이라 쉽게 풀 수 있었고요. 그리고 홈쇼핑 전화번호를 누르려던 순간 어째서인지 메신저가 제 눈에 들어왔고 지금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이 들대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메신저에는 의심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왠지 모를 안도를 하고 통화 목록을 보는데 어떤 한 사람만 성도 없이 딱 두 글자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좀 살펴보니까 하루에도 3-4번 넘게 통화를 주고받은 흔적까지. 뭐라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기분 나쁜 예감에 제 심장이 벌렁벌렁 뛰더라고요. 저는 그 전화번호를 얼른 옮겨 적어 이튿날 남편이 출근하기가 무섭게 제 핸드폰에 저장을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 프로필이 제 메신저에 떴는데 제가 아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동창이라며 저희 연애할 때 몇 번 술도 같이 마시고 결혼식에도 왔던 친구였죠. 그러니 제 의심은 확신으로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아는 남편의 친구인데 생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놓고 주고받은 메신저는 하나도 없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는 주고받았다는 게 어떤 식으로 생각해도 말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턴 태교를 해야 하는 그 중요한 시간에 배우자의 불륜 외도 있단 거나 검색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고 혹시나 뱃속의 아이가 잘못될까 싶어 제대로 욕 한 번 못하고 울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지옥 같은 날들이 흘러가던 중 저에게도 기회가 왔으니 남편이 핸드폰을 두고 출근을 했어요. 가지러 올 만한 상황이 안 된다며 저한테 가져다 달라 했지만 저는 제 불러온 배를 핑계로 못 간다고 핸드폰 없이 하루 지낸다고 죽는 거 아니지 않냐고 참으라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 말 그대로 남편의 핸드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하나만, 확실한 하나만 나와라. 그게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증거든 아니면 결백하다는 증거든 제발 확실한 하나만 나와달라고 마음속으로 빌면서 말이죠. 그리고 다행히 제 바람이 통했는지 남편의 핸드폰에서 숨겨진 폴더를 찾았는데 그 안에는 남편과 상간녀의 구역질나는 대화들이 가득했어요. 참고로 메신저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메신저가 아닌 커플들끼리만 쓰는 그런 메신저를 쓰고 있었더군요. 제가 연애 때 우리도 다른 커플들처럼 한번 이거 써볼까 했을 땐 유치하다며 싫다 했던 그 메신저였죠. 저는 대화 내용과 둘이 서로 주고받은 사진들을 전부 다 동영상으로 찍고 내친김에 남편의 친척들과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의 연락처까지 전부 다 제 핸드폰으로 옮겼습니다. 여차하면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낱낱이 까발릴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어떻게든 제 감정을 다스리려 했어요. 사람들 말이 무조건 바람피냐고 상대를 몰아붙이면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 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퇴근한 남편을 보니 냉정한 판단을 내리고 움직이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상간녀 얘기를 꺼내며 언제부터였냐 따져 물으니 전부 다 오해라며 아주 팔짝팔짝 뛰더라고요. 그저 사는 게 불쌍해서 통화 몇 번 하면서 힘내라고 한 것밖엔 없다며 아무것도 없는 빈 메신저를 보여주곤 이것 봐라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아마도 제가 평소에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해서 남편에게 부탁하는 일이 잦다 보니 핸드폰에서 비밀 폴더 같은 것도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 돼요. 저는 저를 기만하는 남편의 태도를 정말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패를 전부 다 보여줄 순 없었으니 일단은 알겠다고 했죠. 한편 어느덧 시간이 흘러 출산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건강한 딸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남편도 어머님도 보이는 반응이 뜨뜻미지근했고 그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어렴풋이 남편이 여전히 외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이혼하자고 했거든요. 저에 대한 마음이 식었다면서 제가 여자로 안 보인다나요? 제가 남편더러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쏟아져서 사실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내가 싫어도 우리 딸을 봐서 참고 살 순 없겠냐 뭐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솔직히 자기랑 어디 하나 닮은 것 같지도 않고 정이 안 간답니다. 저야 10달 품고 있기라도 했지만 자기는 애랑 시간을 보냈으면 얼마나 보냈다고 정이 가네 안 가네 소리를 하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도 악에 받쳐서 당신이 사람이냐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래 나 사람 아냐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하며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러다 정말 일 나겠구나 싶더라니까요. 결국 저는 수소문 끝에 동네에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남편의 외도 사실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수집해 놓은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다면서 자기가 끝까지 옆에서 같이 싸워줄 테니 포기만 하지 말라대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위안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착수금을 입금하기가 무섭게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남편은 이혼 이야기를 던져놓고 집을 나갔는데 당시 저는 남편이 시댁에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머님이 남편을 감싸주고 계셨던 거고 실은 상간녀 집에 있었더라고요. 어머님한테도 어찌나 배신감이 들던지. 하지만 결과적으론 그게 저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저는 상간녀 소송을 위해 상간녀의 정보가 필요했고 확실히 해두고자 상간녀가 사는 동네에 3번이나 찾아갔었는데 거기서 두 사람이 같이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고 마치 부부처럼 행세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거든요. 상간녀 소송부터 이야기하자면 결국 저는 3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남편이 저더러 돈독이 올랐다며 속이 후련하냐길래 후련하겠냐고 나는 이제 시작이니 이 정도로 열내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이혼. 사실 이혼해주지 말까 어떻게든 버티고 살까 그런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을 보면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올 만큼 분노가 치밀었고 ATM이다 생각하고 살자니 얼마나 돈을 잘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같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안 지나서나 제가 이혼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던지라 합의를 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결혼할 때 제가 가져온 8천과 위자료 3천을 원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결혼 기간이 짧아서 사실 3천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좀 더 현실적인 금액을 부르는 게 좋겠다 했지만 남편이 이혼만 손꼽아 기다리는 걸 알았기에 저도 믿질 거 없단 생각으로 3천을 불렀네요.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대로 남편은 순순히 제 말대로 하겠다 하대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아들인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아시고도 숨겨주셨으니 저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데 일조하신 거나 마찬가지셨으니까요. 그리고 역시나 남편의 성화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어머님이 1,000만 원 보내셨더라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합의를 마친 저희는 이혼 소송을 신청했고 이후로 조정 과정을 거쳐 한 달 만에 남남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남은 거라곤 세 사람에게 받아낸 위자료 7천이 전부였고 계속해서 끓어오르는 울분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이 존재하긴 하는 건지. 정확히 남남이 된 지 6개월 만에 지인을 통해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저는 저랑 남편이 왜 이혼하게 되었는지 저희를 아는 직장 동료들이나 지인들이 정확히 알기를 바랬어요. 만약 그 사람들과 인연이 끊어지게 된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불우한 학창 시절을 보낸 탓에 친구라곤 직장 동료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 가장 입이 가벼운 사람에게 저희가 어쩌다 이혼하게 된 건지 전부 다 털어놓았어요. 비밀로 해달라고 해도 어차피 말하고 다닐 게 분명했기에 꼭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도 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임신한 저를 두고 바람을 폈고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저에게 이혼 요구를 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모양이 돼요. 순식간에 회사에서 남편은 쓰레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남편이 회사를 관뒀다더군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상간녀 남편에게도 상간녀와 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렸고 상간녀 남편은 그동안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을 나가 있었기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다더군요. 그리고 상간녀의 남편이 다시 제 남편을 상간남으로 고소하면서 남편이 그쪽에다 또 3천만 원을 물어주게 된 거죠. 남편이 저더러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더니 급기야 이후로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신우까지 전화로 사람을 아주 달달 볶아댔어요. 얼마나 더 괴롭혀야 속이 후련하겠냐면서요. 그래서 내 딸이 졸지에 아빠도 없이 크게 되었는데 내 눈에 뵈는 게 있겠냐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할 거니까 그런 줄만 알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신우더러 아가씨도 상간남 여동생이라고 소문나기 싫으면 내 비위 거스르지 말라니까 그럼 명예훼손이니 뭐니 자기도 가만 안 있겠다대요. 그래서 해볼 테면 해보자고 그랬죠. 막말로 제가 더 무서울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혼한 지 1년이 되던 작년 겨울 어머님이 연락을 해오셨어요. 사실 어머님 전화번호는 아예 삭제를 해버렸던 탓에 실수로 전화를 받게 된 거였죠. 어머님께서 잘 지냈냐 하시더니 하나밖에 없는 손녀 돌도 못 챙겨준 게 내심 마음에 걸리셔서 연락을 하셨답니다. 황당해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당신 이야기 좀 들어보라 하시더니 너도 이제 자식 낳아 키워보니 알겠지. 부모 입장에선 자식이 무슨 짓을 하든 감싸고 돌 수밖에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지면 못 가게 하는 게 부모 역할이지.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는 게 무슨 부모냐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이야기 이제 와서 저한테 왜 하시냐 듣고 싶지 않으니 그만하시라니까. 남편이 저랑 이혼하고 폐인이 되었다면서 반성 많이 한 것 같다고 저더러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겠냐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기회는 무슨 기회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 했습니다. 제가 죽어서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남편을 용서할 일은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저희 딸아이를 핑계로 어머님 아버님 혹은 남편이 제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혼할 때 핏줄이고 뭐고 필요 없다 한 게 남편이었으니 저는 애한테 네 아빠 죽었다고 할 거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죽고 없다 할 거라고 그런 줄 아시라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천륜이 네 멋대로 끊어지냐 하시길래 그거 먼저 끊고 도망간 게 어머님 아들인 거 기억 안 나시냐? 조심하셔라 그러다 또 어떤 엑스한테 눈 돌아가서 그땐 어머님하고도 연 끊는다 하고도 남을 작자다 그래버렸네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렇게 과거를 다시 곱씹다 보니 누군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이 아빠인데 남자가 순간 한눈 좀 팔 수도 있는 건데 참고 기다리지 그랬냐고요.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이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건 자기가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쾌락만 쫓는 사람이 무슨 애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겠어요? 아무튼 오늘로써 다시 한번 과거는 훌을 털어버리고 아이와 저 두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볼게요.